네. 쇼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직구고요. 쇼피에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한국 제품이 엄청나게 잘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 그 역직구 셀러분들 보면은 일단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셀러분들의 한 1%? 100명이 해외 직구나 국내 제품들을 판매하신다고 하면은 해외 제, 국내 제품을 해외에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실제 판매 비율은 한 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셀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 경쟁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새 한류 열풍도 있고 캐대언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그런 인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주말 동안에 이제 그 딸이랑 서울 시내를 좀 돌아다녔었는데 돌아다니는 곳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확실히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방문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고 지금 단순히 캐대언뿐만 아니고 저희가 아이돌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아이돌이 인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한국 뷰티 제품들, 패션 제품들 이런 제품들도 해외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패션 쪽 같은 경우는, 우선 액세서리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류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품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들보다 사이즈 문제로 인해서 반품률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쇼피는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반품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반품 받을 거를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거는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쇼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마켓 하나로 총 8개 국가에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8개 국가가 어디가 있냐면은 요렇게 8개 국가가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아시아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 그러니까 남미 지역까지, 북중미, 남미 지역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놨냐면은 얘네들이 개념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 쇼피 사이트가 싱가포르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싱가포르 계정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모두 음성어 처리할게요. 싱가포르 계정이 생기게 되는 거고, 싱가포르 계정에서 내가 상품 등록을, 일반 상품은 5개,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는 1개만 등록이 되면은, 다른 판매 국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승인이 되는 거죠. 그 승인이 됐을 때, 내가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쇼피 쪽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음, 잠시만요. 쇼피 쪽에 판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메일로 아이디 패스워드 나머지 7개 국가 맨 처음에 싱가포르가 연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내 상품 등록을 싱가포르에다가 하게 되면은 다른 7개 국가에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도 내가 7개 국가 다 판매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국가들만 선택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제 메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오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저기다 이제 어떤 승인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연동이 된다. 근데 여기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그 승인 처리까지, 그러니까 아이디 어떻게 보면 로그인 하셔가지고 승인 처리까지 완료해야지 이 각 국가까지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역직구를 할 때 이제 컨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는 국내 판매나 해외 직구 판매나 컨셉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상품을 좀 많이 등록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뭐 카테고리 그냥 툭싸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이 맞는데 해외 직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외 역직구 같은 경우는 좀 그 타겟팅,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한 상품 등록이나 그리고 상품들의 이제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량 등록을 지원한다기보다 좀 반자동 등록.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할 때도 항상 수정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만져서 등록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뭐 10개, 20개, 뭐 100개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왜냐면은 해외 배송할 때, 그러니까 해외 역직구 배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바로 이제 그 물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셔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상품을 하나하나씩 다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반적으로 솔루션을 이용하는 이유가 많은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해외 역직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은 상품도 맞긴 하지만 그 시간을 줄여주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손쉽게 판매 등록을 할 수 있게끔이 좀 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해놨죠. 대량 등록보다는 반자동 등록이고 정확한 상품 등록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렴한 상품 위주로 판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 특히나 저렴한 상품을 위주로 판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피 판매 국가는 이렇게 8개 국가가 있고요. 저희가 원래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SKU라는 곳에다가 상품 등록을 하고 이 상품을 어느 국가로 내가 상품 판매할지를 정해서 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쇼피 쪽 상품 판매가 어쩌면 셀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처음 이제 아이디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할 때 실제 아이디에서 메인 아이디는 메인 아이디 형태가 여기 메인 계정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뒤에 메인이라는 것들이 붙는데 이렇게 로그인 하시는 것보다 다 이메일로 로그인이 다 가능합니다. 내가 거기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아이디가 A라고 있으면 그 아이디를 쓰기보다는 거기에 저장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 항상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휴대폰 인증이나 이메일 인증하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계정이 이제 메인 계정이 있고 각 국가별 계정이 있는데 각 국가별 계정은 제가 아까 전에 신청을 할 때 메일로 아이디 패스워드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는 사실상 그 연동을 할 때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메인 계정으로도 다 로그인 다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각 국가별 이제 계정에 들어가서 볼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메인 계정으로 다 하실 수가 있고 그 뭐 이베이나 이런 데도 이제 페이오니아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정상금 이체를 받기 위해선 페이오니아를 세팅을 해주셔야 내가 나중에 정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뭐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팔린 이후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그 메인 계정을 세팅을 하시게 되면 싱가포르 계정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다 상품 5개를 등록하게 되면은 타국가 판매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계정을 신청을 하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뭐 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해 놓으면 이제 이게 펜딩으로 넘어가고 그게 며칠간 그게 남아 있어요. 그 사이에 메일로 그 각 국가별 아이디 패스워드가 와요. 그러면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 하셔서 로그인해서 각 마켓 승인 처리를 이 기간 내에 해주시면은 내가 각 국가 그 7국가 실권가포르는 처음에 열려 있고 나머지 7개 국가의 판매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마켓이 제가 여기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다른 해외 마켓들보다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허들이 있는 거는 무조건 다른 판매자들도 이렇게 좀 어렵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지금 이 쇼핑 판매 안 하시더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지금 매니저분들 중에 이제 쇼핑 판매 하시겠다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글이 진짜 별로 없어요. 대부분 쇼피에서 만든 매뉴얼이 가장 많이 그 조회가 되고요.
다른 셀러분들이 작성한 글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글로도 어떻게 보면 유입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그 블로그에 그 쇼피 판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적어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보면은, 그걸로 인해 좀 조회가 좀 되는 편이에요. 네, 그 글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조회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네, 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 셀러분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뭐 수수료도 있고 무슨 뭐 결제 수수료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진율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켓 프라이어스 어저스트먼트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 판매 마진 비율을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피를 설정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매 포인트 우리가 네이버 포인트를 셀러한테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뭐 무료 배송 서비스 한다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네, 그 비율 어떤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비율을 내가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내가 마진 비율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이외에 이제 쇼피에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뭐 무슨 수수료, 무슨 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셀러가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0으로 해 보셨다가 네, 나중에 국가별로 좀 세팅을 다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메인 계정하고 이렇게 각 국가 계정을 내가 승인 처리하고 다시 그러니까 이 셀러 어드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트를 무조건 설정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80%부터 거의 200%까지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80%면 내가 더 싸게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120%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1.2배 정도 이런 식으로 내가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 좀 여유 있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해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가적으로 이제 금액들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자들이 물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품을 원래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반품 정책이 있거든요. SGJ 플러스인가? 네, 그런 반품 정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해외 국가 간의 이제 반품 택배를 없애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이 반품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반품이 오지 않고, 그냥 판매가 정산, 내가 만약에 그 판매액의 절반을 무조건 정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이거고요. 그러니까 최대 200달러까지 그러면 대충 한 28만 원, 29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금액까지는 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비율대로 기본적으로 네, 거의 절반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배송 실패 상품 구매자 배송 완료 후 환불이나 반품 상품의 경우 네, 저희한테 다시 리턴되지 않고 그냥 네,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인해서 뭐 고객이 이걸 악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 저희 입장에서 이런 뭐 비율이 많이 발생하면은 저희의 마진도 많이 깎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자 조금 여유 있게 네, 판매가를 측정을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비스 피는 어저스트먼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한 80%까지, 그러니까 150%에서 한 180%까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좀 더 할인을 하는 형태로 한 30에서 50% 정도의 마진을 내가 가들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는 거를 네,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진율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고요. 네, 판매만 된다면 마진율은 좀 충분히 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마켓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아까 전에 뭐 반품이라던가 뭐 아니면 추가적인 부가세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셀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렇게 세팅을 하더라도 실제 마진은 좀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설정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배송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뭐 저렴한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뭐 같은 이유긴 하지만 해외로 내가 배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게 또는 부피 무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피 무게는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를 부피 무게라고 하고요. 이게 계산식이 있어요. 대략적인 계산식.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6천을 했을 때가 이제 부피 무게로 치고요. 이게 실제 무게와 부피 무게 중 무조건 큰 값으로 네,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쇼피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 등록할 때 그렇게 저런 규격, 예, 부피 무게와 무게를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 규격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좋겠죠. 아니면 그 규격이 있는 상품을 보고 좀 더, 왜냐면 박스 포장은 그보다 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박스 포장까지 생각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해외 역직구 같은 경우는 상품을 내가 국내에서 사잖아요. 살 때 그냥 국내에 있는 상품에서 이거 쇼피 이제 국내 그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글로 바로 보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받은 다음에 다시 재포장해서 보내는 형태로 다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은, 예, 저 무게나 부피 무게를 굉장히 줄여야, 네, 배송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 판매자한테 부과되진 않아요. 이 배송비가. 근데 상품에 이제 히든피라고 해서 히든피 쪽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내가 국내 상품이 뭐 2만 원인데 그 실제 그쪽의 상품이 막 6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가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상품들도 초이스 하실 때 이런 좀 가격 좀 부피가 적게 나가는 상품들 그러니까 아니면 무게가 적게 나가는 상품들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부피가 적고 무게가 적게 나가는 상품들이겠죠? 그런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뷰티 제품하고도 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동남아 쪽에 뷰티 제품이 좀 잘 팔리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오버링크에서 상품을 세팅을 할 때 요걸 다 적을 수가 있어요. 무게랑 규격을 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되면 자동으로 예, 쇼피에서 그 무게랑 부피 무게가 들어가서 히든피가 적용이 돼서 가격이 측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희가 이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지금 옆직구 강사분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나 부피 무게도 내가 상품을 올릴 때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그 규격을 보고서 실제 정확한 패키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유 있는 마진을 좀 보셔야 된다는 한 이유도 이런 데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 해서 더 얼마 남고 얼마 마진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실제 상품을 판매해야지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부가세가 있는데요. 해외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통관이 될 때 발생되는 관부가세가 원래 구매자가 내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면세 기준이 있어서 뭐 150달러 이하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고 그 이상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령인에 대해서 수령인이 관부가세를 내야 되게끔 되어 있죠. 쇼피도 거의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저런 세금을 낼 때 이제 그 판매자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태국은 1,500바트, 그리고 베트남은 100만 동,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500링기. 네, 요게 기준이 돼서 이것도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역직구 판매하시는 분들은 저 금액을 저 금액 이상의 제품을 판매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태국이 1,500바트예요. 그 6만 5천 원인데 이 1,500바트를 이제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매 가격 플러스 판매 가격 1% 플러스 260바트 곱하기 실중량이 이게 어떤 과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한 1000바트면은 1000바트에 1%면 1010이죠. 1010에다가 260이면은 내가 2kg가 넘어가면은 요게 걸리겠죠. 그럼 이 넘어가는 기준에 대해 있어서 내가 그럼 정확히 나 2kg 이하인 제품들만 할 거야. 그럼 1.7kg 이하인 제품들만 판매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물건이 와서 포장하고 나갔더니 부품인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나와. 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매자가 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 내 마진이 조금씩 깎일 수 있다.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정확한 금액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떤 그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하셔야 되고 상품을 마구 많이 등록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원래 100만 동 이하는 기존에 있어서 그 관부가세가 아예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무조건 10%의 VAT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00만 동 이하의 같은 경우는 다 구매자 부담이에요. 근데 이제 100만 동 이상이 될 때는 판매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기는 이제 5만 5천 원.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500링깃이 한 16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각 나라별로 내가 상품을 어떤 거를 판매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판매하지 못하는지를 세팅을 해서 물건을 그러니까 상품을 쌓아야겠죠. 요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쇼피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얘네들이 관부가세 계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스프레드 시트로 공유를 해놔서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머리만, 그러니까 이 얘기만 잠깐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플 정도. 저도 사실 뭐 역직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온라인을 하면서 수입이랑 뭐 국내 유통이나 뭐 제조나 이런 것도 해봤는데 역직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쇼피 이런 개념 잡는데 좀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려면은 그냥 한 번 읽어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그만큼 그러면은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 많지는 않다. 제가 알기로는 뭐 만에서 뭐 한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2만 셀러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적은 거죠. 저희 뭐 온라인 셀러가 뭐 50만 셀러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지면 엄청 적은 비율로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뭐 AI가 써준 거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카테고리를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건가. 뭐 여기서 뭐 중요한 건 뭐 신규셀러 90일 동안은 뭐 수수료가 뭐 면제가 된다던가 이런 네, 것들이 있고요. 판매 카테고리는 솔직히 동남아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는 뷰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뷰티 쪽 그 업체들을 영업을 좀 해봤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이제 국내에서 뭐 9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해외에서 뭐 5만 원, 6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걸 봤다. 이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도 판매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들 잘 나가요. 그러니까 미백 쪽, 선크림, 미백. 그냥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선크림이 해외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고 거기다 이제 미백 제품들. 그러니까 동양인 치고 한국이 얼굴이 좀 하얗다. 그리고 아이돌들이 모두 얼굴이 하얀 것들 때문에 그런 아시아에서 한국인들 볼 때 좀 그런 하얀 피부에 대한 동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올려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패션 의류들 쪽은 당연히 뭐 판매하면 좋겠지만 관부가 뭐야 그런 반품이나 그런 사이즈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오히려 뭐 유럽이나 뭐 그러니까 미국 쪽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형이 동남아나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맞긴 하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그래도 패션 쪽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쇼피에 대해서 좀 그 저희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음, 이게 지금 연동이 안 된 건데,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쇼피로, 쏘면 되는 건데요. 쇼피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랑 그 각 마켓을 연동을 하면 저희가 이거를 글로벌 SKU에 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글로벌 SKU에 쐈다가 거기서
그 어저스트먼트 레이트라고 내가 그 마진 판매 비율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다 세팅하게끔 돼 있어요. 그 비율로 상품이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방법은 네, 여기가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토큰이랑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리다이렉트 URL을 생성만 해주시면 돼요. 생성하고 내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면은 이제 창이 하나 그 사이트가 하나 뜰 거예요. 그 사이트에 링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맨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완료가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반자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품 등록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다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영문으로, 네, 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뭐 파운데이션이면 파운데이션, 아니면 뭐 베이스면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쳐서, 그러니까 비슷한 그 카테고리가 있는지, 네, 뭐 이렇게 있죠. 네, 있는지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네. 쇼피 상품 해서 내가 어느 나라에, 네, 판매를 할 건지, 예, 제가 아까 전에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데 뭐 태국이랑 베트남은 한 5만 원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상 비싼 것들은 다른 데 판매를 안 한다던가 그 두 나라 국가에다 판매를 안 한다던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무게 그리고 사이즈를 적어서 수정하셔서 상품 등록을 네. 너무 크게 나가게 수정하셔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기준 가격이 되고 기준 가격 대비 네, 각 국가에 저희가 설정한 그 어저스트먼트 레이트라는 비율로 각 국가별로 상품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14,000원이다라고 하면은 14,000원의 상품에 내가 어저스트먼트 레이트를 150% 하면은 1.5배가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상품 판매가가 15,000원에 1.5면 22,500원이죠. 22,500원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쇼피에 공식이 있어요. 걔네 뭐 거기에 모두 들어가고 거기다가 저희 무게, 네, 무게나 부피 무게 적은 거에 배송비까지 포함돼서 가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보시고 실제 쇼피에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고 뭐 만약에 뭐 이거 파운데이션이나 파운데이션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등록을 해주시는 거를 예,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 쇼피는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 마켓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그 지난주에 대표님이 보여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여주셨겠죠? 네. 해외 마켓들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연동이 안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내가 한번 저장을 해 놓으면 저장을 해서 바로 적용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나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한꺼번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이제 뭐 그런 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예, 자동으로 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수정을 해서 여기 수정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몰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는 네, 처음에 설정할 때 여기서 꼭 같이 설정을 해주셔서 네, 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쇼피 하실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 브랜드 제품, 네, 내가 브랜드 사인 경우,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판매 이력이 있어서 좀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세 페이지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런 상세 페이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상세 페이지가 쇼피에 네, 연동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연동되느냐? 네, 썸네일만 연동돼요. 이 썸네일만 연동되고 상세 페이지는 텍스트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해외 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상세 페이지가 없고 페이지만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이후에 다른 것들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상세 페이지를 이거 뭐 기존 걸 다 지우어서 뭐 수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쇼피 들어가서 다시 수정하신다던가 그런 약간 좀 발품, 손품은 좀 파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다시 또 돌아가서 말씀드린 게, 네, 쇼피는 정확한 상품 등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품을, 이제 내 하나 올렸으니까 주문 들어오겠지. 이게 아니고, 좀 더 상품들이 정확하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품을 하나 판매한다고 했을 때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제품이고 아니면 이 한국 제품이 어디에 좀 노출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썸네일에 네, 어떻게 보면 추가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